안녕하세요. 오늘 올릴 리뷰는요. 살고 싶어서 더 살리고 싶었다 라는 책입니다. 위즈덤 하우스에서 나온 거고 신승건 작가님이 지으신 책이고요. 여기 보시면 신승건 작가님은 81년생이세요. 생각보다 어리시죠. 심장병 환자이자 외과 의사이자 공무원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기 이 승건이라는 이름이 이 책 여기서만 보는 게 아니라 시작할 때 마지막에도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저랑 연결이 된 건지 모르겠지만 저 블로그에서 저랑 소통을 하시는 분인 것 같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 도서는 제공받은 건 아니고요. 제가 직접 샀습니다. 이거 금액은 13,800원 이렇게 하고 있고요. 책은 두껍지 않아요. 남자 손가락 하나 정도. 그리고 글씨도 시원시원하게 여백도 많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에세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쉽게 읽히는 편이라서 실제 읽는 데는 3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아마 걸리실 거예요. 표지 느낌 감촉은 이제 보시는 감촉 그대로시고요. 자, 그러면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책의 초반, 저자 신승건님과 아버지가 나눈 대화가 있다. 어떤 사유지를 방문하고 나서 이루어진 대화라고 했다. 여기는 사유지구나. 너는 그게 무슨 뜻 같으냐? 묻는 아버지에게 신승건 작가는 대답했다고 했다. 주인이 있는 땅이겠죠. 그의 대답을 들은 아버지는 말을 이었다. 그것이 그가 가진 철학의 거의 전부를 대변하는 듯했다. 그래, 누군가 이 땅의 주인이라는 의미지. 하지만 그게 누군지는 몰라도 아마 여기에는 돌멩이를 대부분 단 한 번도 만져보지 못한 채 이 산의 주인으로서의 생을 마감하게 될 거야. 그리고 다음 누군가에게 주인의 자리를 넘겨주겠지. 그게 자식이든 다른 사람이든. 소유라는 것은 인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만 존재한다. 우리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일까. 그는 전문의 시험을 무사히 치르고 외과 전문의가 되었다. 그리고 지금은 공무원이 되었다. 해운대 보건소의 건강증진 과장으로 일하고 있다고 했다. 그가 외과 의사였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가 어려운 공부 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존경스럽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것들은 그가 가진 철학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가 갖고 있는 대단한 철학만큼은 존경스럽고 또한 대단하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돈에 의해 움직인다. 돈은 삶의 원동력이자 일의 추진력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그것이 사회를 위험하게 만드는지는 우리는 모르고 있다. 만약 대한민국 대통령이 돈을 위해 그 직업을 선택했다면 어떨까? 나를 혹은 나의 아이를 가르친 선생님이 돈을 위해서 그 직업을 선택했다면 어떨까? 내가 좋아하는 예술가 혹은 음악가가 그 돈을 위해서 그 작품을 해야 했다면 어떨까? 모든 결과는 끔찍하다. 돈이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하지만 빌 게이츠, 일론 머스크, 스티브 잡스, 그들의 꿈은 모두 돈을 모으자가 아니었다. 세상의 패러다임을 바꾸자였다. 마이클 잭슨의 꿈은 돈을 벌기 위해 춤과 노래를 하자는 게 아니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 돈벌이가 좋더라 라는 생각을 갖고 직업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런 거짓들 사이에 속아 넘어가기 십상이다. 사실 돈이란 내가 희생한 대가를 지불받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주어졌던 기쁨의 대가를 표현받는 물질일 뿐이다. 살다 보면 돈을 벌기 위해 의사를 했다는 사람을 많이 만난다. 아직도 의사는 다른 직종에 비해 고연봉직에 속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이는 좋은 돈벌이로 치부된다. 그의 책은 시작하면서 그의 이름의 의미를 되짚는다. 책을 펴기 전 그리고 들어가면서 작가의 소개와 이름을 당연히 보게 된다. 하지만 그래서 시작과 마지막에 그의 이름을 2번 더 언급하면서 이 책은 그가 얼마나 자신의 이름에 자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그의 이름에서 그는 자신의 의사가 될 명분을 찾았다. 돈이 아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컴플렉스와 신체적, 정신적 아픔, 그리고 자신이 그 길을 가야 하는 운명과 똑같은 삶과 그의 이름, 그것이 명분이었다. 그는 와파린이라는 약을 먹고 있었다. 이 약은 피를 굳지 않게 하여 혈전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약이라고 했다. 그에게는 심장병이 있다. 그에게는 다른 환자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좋아한다. 나는 박진영이라는 가수를 좋아한다. 간혹 TV에서 소속 연예인들이 완벽주의자 성향인 그가 어떤 한 구절을 수백 번 혹은 수천 번씩 시켜가며 미묘한 감정의 변화를 체크해낸다고 우스꽝스럽게 불평한다. 하지만 난 단지 그 이유만으로 그 작품을 선택한다. 내가 들은 음악은 나의 감정을 자극하고 공감되어준다. 나는 그 음악을 통해 나만의 세상으로 떠나간다. 내가 철저하게 그 음악에 빠져있는 동안 그 목소리를 전하는 가수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듣게 해가지고 아우디 알파를 할부금이나 떼우지? 따위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지는 것인가.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들이 세상을 좌우하는 이런 자본주의 세상에서 이익을 추구한다는 것이 악은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작가님과 같은 명확한 자기 철학이 있는 사람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매일 밤 살고 싶다고 기도를 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자신과 비슷한 소망을 하고 있을 타인의 소망을 이뤄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신체적 결함은 곧 마음으로 직결된다. 그가 공부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와 고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들이켜 마셔야 했던 한 바가지 막걸리처럼 그는 자신의 병을 철저히 숨기고 싶어 했다. 그것은 나와 같이 태어나면서부터 건강해왔던 이들이 공감할 수 없는 일종의 그들만의 슬픔일 것이다. 그런 슬픔을 알고 있는 의사를 만나는 일은 신체적 치유뿐만 아니라 마음의 치유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국종 작가님의 글을 보고 느낀 바가 있다. 아직 그래도 우리나라는 이런 외골수 같은 전문가들이 존재한다는 사실 말이다. 입술을 켜면 떠들어대는 온갖 가십거리를 뒤로하고 사실상 세상을 살만한 이유로 가득하다. 그 이유들 중 하나는 이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때문이다. 많은 걸 배운다. 사실 진정한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선 자신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한다. 이 책을 읽기 얼마 전 나는 일본에서 변호사가 된 시각장애인에 대한 책을 읽었다. 자신의 컴플렉스를 확실하게 극복해버리는 그들은 무결점이라는 사람들에 비해 월등한 능력이 있는 것 같다. 나의 컴플렉스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어떤 누군가는 그것이 자신의 약점이며 인생의 걸림돌이자 넘어서지 못할 벽이라고 생각해버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것을 넘어섰을 때 그 걸림돌은 디딤돌이 되어 다음 단계로 쉽게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준다. 내가 누구인지 잘 알아야 한다. 그리고 내 컴플렉스가 곧 누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이타적인 방식으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살펴봐야 한다. 돈, 명예,
인기 그런 것들은 그 다음이다. 책은 어렵지 않게 읽힌다. 사실 조금 더 길게 써도 괜찮을 것 같았다. 그 얘기가 짧게 끝나는 듯해서 입맛이 쩝쩝하고 닫혀지는 듯한 아쉬움도 남는다. 이 책이 내 세제에 꽂히게 되는 것은 나에겐 행운이다. 앞으로 커나갈 나의 아이들에게도 행운이다. 아버지가 만난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도 있었단다. 물론 간접적이지만 이라는 흔적을 남겨줄 수도 있다. 누군가 자신의 아픔과 컴플렉스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 책을 반드시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리뷰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벌써 몇 권째 됐는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계속 이렇게 올릴 거고요. 보는 사람이 있겠지 뭐. 나는 볼 것 같거든 이거. 그러니까 저는 제가 쓴 글을 문자로 읽기 귀찮을 때 이렇게 음성으로 듣고 합니다. 이젠 정말 추천합니다. 이거 진짜 제가 그러니까 하루면 읽을 거예요 아마. 연말이고 또 할 일도 없잖아요. 독서 많이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든데 이런 거 좀 보시면서 좀 마음의 치유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안녕.